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민나 공방와 도쿄 K짱 데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인 같진 않죠. 자, 오늘은 2013년 10월 8일 도쿄 미타카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여고생이 한 남성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 소녀는 살해당해야만 했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자, 숨진 여고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스토커의 대담한 행태.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바로 어떤 한 스토커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경찰이 되게 어설픈 대응을 해서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크게 다뤘었거든요. 자, 2013년 10월 8일 도쿄 미타카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이 한 남성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는요, 여러분 너무 예뻐서 놀라실 거예요. 자, 그녀의 이름은 스즈키 사야짱입니다. 그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나이로 하면 18살. 용의자였고요. 용의자 이케나가 17살이었다, 당시 나이. 일본 나이로는 한국 나이로 18살. 자, 용의자 이케나가 찰스 토머스라는 한 남자에 의해서 흉기로 목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려서 숨졌어요. 자, 스즈키짱은요, 영상일을 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화가인 어머니 사이의 외동딸이었어. 그리고 그녀는요, 딱 보시면 얼굴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 그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연예기획사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연예계 활동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리따운 미소녀였어. 자,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는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 연출가, 각본가인 쿠라모토 소우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거의 되게 유명한 예술가 집안인 거야. 또한 유명한 전위 예술가인 타카마츠 지로라는 분도 이분의 친척이었어. 그러니까 대대로 다 집안이 다 연애, 뭐 엄마는 화가, 아빠는 영상일 하시고, 할아버지는 뭐 극본가, 연출가, 뭐 극작가에다가 친척은 뭐 또 되게 전위 예술가고 막 되게 이런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어. 자, 그녀는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연기 수업을 받고 방학 때는 한 달 동안 해외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배우의 꿈도 키워왔어요. 자, 집안 친척이 권위 있는 예술가며 이 소녀 역시 연예기획사에서 소속되어 있었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던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는 어린 소녀였어. 그런데 이 소녀가 비극을 맞게 된 건 바로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용의자로 검거된 그의 이름은 이케나가 찰스 토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케나가는 2011년 7월 정도에 SNS를 통해서 스즈키하고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케나가는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딱히 일을 하지 않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 여자 스즈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나 교토에 살아. 나 교토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있어. 그리고 나 알지? 생긴 것도 이렇지만 영어도 좀 해. 그러니까 자기가 교토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영어에 능통하다면서 스즈키에게 자신을 꾸미는 허세 섞인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걸 SNS 메시지로 전송한 거죠. 자,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교류해 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이케나가가 스즈키를 만나기 위해서 도쿄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 거죠. 자, 어떤 교제였냐. 자, 진짜 이렇게 사귀었어요. 실제로.
한 약 1년 정도 교제를 했어.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교제를 했어. 그러다가 스즈키 양이 2012년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케나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유학 가게 됐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너랑 헤어지고 싶은데 우리 그만 만나자. 우리 헤어져. 한 대략 한 9개월 정도의 만남이었대요. 자, 2012년 여름, 그러니까 이 스즈키가 17살 생일인 6월까지는 사귀었었던 걸로 보여진대요. 그러다가 2012년 9월쯤에 이 사귀고 있던 관계가 슬슬 깨지게 되었고 그녀는 17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단기 유학을 간 후에는 이 남자와 이케나가와 연락을 일절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케나가 혼자만, 그 자신만 나는 헤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내 여자친구잖아. 우리 사귀고 있는 거잖아. 자신만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케나가는 미국까지 따라갑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부터 이제 스토커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으로 갔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자, 그러면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 한 달 뒤에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자, 2013년 3월 스즈키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또 이케나가가 다시 사귀자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일본 왔으니까 우리 다시 사귀는 거지? 다시 사귀자.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난 네가 아직도 좋단 말이야. 우리 사랑했잖아. 너무 집착적인 이케나가의 연락에 이제 이 스즈키 양은 이케나가의 전화번호를 착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팸으로 처리해버린 거지. 그때부터 이케나가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이케나가는 그녀에게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 내가 꼭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죽여버린다. 복수할 거야. 등등 협박성 메일을 계속 보내요. 그러다가 2013년 7월 22일부터는 이 남자애가 미국의 한 성인 동영상 사이트 그리고 그런 사진 공유 사이트에 계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즈키 양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자, 수사가 시작되면서 속속 막 드러나는 이케나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패에 일본 국민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의 되게 안이한 대응도 굉장히 욕을 먹었지. 자, 스즈키는 뭐 4일과 7일, 당시 4일, 7일에 스토킹 피해를 자신의 학교 측과 상담했어. 제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그리고 사건 당일이었던 8일날 부모님과 함께 미카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케나가한테 그냥 전화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 메시지만 남겼을 뿐 귀가하는 스즈키에 대한 신변보호 같은 거를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은 거야. 그리고 사건 발생 2분 전 스즈키에게 괜찮냐는 안부 전화를 했어, 경찰이.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남자를 자극하는 걸로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때 이 이케나가라는 남자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대.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막 그 당시에 얼마큼 이 사건이 컸냐면 유도계 있죠. 유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유도를 했다는 애가 왜 저딴 행동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도 감독들이 폭력 문제로 약간 시련을 겪은 유도계에서는
막 사람들이 그런 거지. 기술만 가리키지 말고 인성교육부터 가리켜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먹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이제 그만큼 이게 너무 사건이 큰 거야. 죄도 없는 사람들이 욕까지 먹었던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9월 달에 토마스와 피해자가 페이스북이라는 한 그 사이트에서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토마스는 스즈키상에게 여성에게 굉장히 자기 어필을 하는 거야. 자기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교토에 있는 좀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면서 자신을 막 어필하는 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2011년 12월에 토마스와 그리고 피해자 스즈키 상이 서로 만나서 그날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2012년 9월 피해자가 유학을 이유로 교제를 그만두고 싶다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좀 차요, 남자를. 우리 그만 만나. 나 공부에 집중하고 싶고 내가 어차피 지금 미국으로 가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두 사람은 교제를 했던 사이예요. 그리고 이케나가는 이 스즈키상이 헤어지자고 말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부터 앙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집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이 이케나가가 이 스즈키장을 보기 위해서 스즈키상이 있는 미국으로 해외까지 찾아가요. 이때부터 스토커 기질이 막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2012년 11월 달에 그 이케나가가 먼저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그리고 이 스즈키상이 일본으로 다시 귀국을 해요. 자, 이때부터 토마스가 더 정열적으로 다시 사귀자고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똑같은 3월 달에 이 스즈키상이 너무 거절을 하는 거야. 막 연락처를 착신 거부해놓고 뭐 스팸 처리해놓고 문자 와도 씹고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이 이케나가를 무시하니까 이 이케나가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조심해.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도 안 만나주자 이 이케나가는 바꿉니다. 어떻게? 너 나 안 만나주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은 거 다 너 때문이야. 나랑 안 사귀어주면 나 그냥 확 자살해버릴 거야. 그래도 좋아? 자,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이런 자살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 시작해요. 자, 이런 막 너무 협박성 메일들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2013년 4월 달에 이 스즈키짱은 이케나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토까지 이 이케나가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 좀 달래주러 간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너랑 좀 헤어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래기 위해 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2013년 6월 달에 이케나가가 자신의 연락을 이제 얘가 다시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또 이제 이 스즈키짱이 자기 연락을 받질 않으니까 이 이케나가가 친구 핸드폰을 빌린 거야. 나 핸드폰 좀 빌려줘. 아, 좀만 빌려줘봐. 그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스즈키가 너무 질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 이케나가한테 연락 온 그 자기가 모르는 번호들까지 전부 다 싹 다 착신 거부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스팸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 모든 전화번호를. 이케나가한테 걸려온 모든 전화를. 그러니까 이케나가는 점점 더 내 전화를 안 받아?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미쳐가는 거야. 2013년 6월 이케나가가 이제는 한 9개월 정도 1년 남짓한 시간을 사귀었으니까 이제 스즈키짱이랑 뭐 같이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즈키짱이 자기 연락처를 다 착신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이케나가가 이 피해자랑 겹치는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스즈키짱이 친구들한테도 메일을 보내기 시작해. 야, 전에 내 연락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한다고 전해. 안 그러면 너도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스즈키전 친구들한테도 그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만나주면 죽여버릴 거라고. 너도 죽일 거고 그 스즈키도 죽여버릴 거라고. 복수 당하기 싫으면 스즈키짱한테 전화 받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 자, 그런데 이제 이키나가가 얘 자꾸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이게 실제 이키나가가 어떤 한 사이트에 올렸던 그런 링크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2013년 7월 22일 드디어 이키나가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남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야한 동영상 사이트인데요. 바로 엑스비디오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케나가는요, 엑스비디오에 자기 계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너 나 안 만나주면 너 그 영상 기억나지? 그 사진 있잖아. 그거 다 뿌려버릴 거야. 너 그럼 여자로서 인생 종 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순순히 만나주는 게 좋을걸? 자, 2013년 9월 27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땠냐면 둘이 교제하던 사이였잖아.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성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찍었었나 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당시에 이제 스즈키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지. 자, 뭐 연인 사이에서 뭐 속옷만 이렇게 입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나 봐. 그래서 나한테 만나주지 않으면 이거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 사이트에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키가 별 반응이 없자 살해를 결심하고 야간 버스를 타고 도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 한 4년, 5년 정도 한 미국에 가기로 돼 있어. 4년 정도 미국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도쿄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직접적인 흉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영상에 떠있는 칼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도쿄를 향한 이케나가는 2013년 9월 28일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15cm나 되는 사시미 칼을 구입합니다. 회칼 있잖아, 회칼. 그걸 구입해요. 그리고 2013년 10월 1일 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왜? 돌아오는 스즈키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2013년 10월 2일 이케나가는요, 그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계정 있죠. 미국의 한 사이트, 엑스비디오라는 사이트에 일단은 비공개로 스즈키와 교제할 당시 찍었던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업로드 시켜요. 이때까지는 세상 밖으로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였지. 왜냐하면 비공개로 얘가 업로드를 했으니까. 자, 2013년 10월 4일 피해자 스즈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케나가가 집 근처에서 이렇게 자기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걸 눈치채요. 본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스토커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어떡해요? 상담 요청을 해요. 자, 그리고 2013년 10월 6일 이케나가는 다시 한번 그 성인 사이트에 스즈키와 성적인 영상을 추가로 또 업로드를 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자, 입으로 구강 성교를 하는 그 영상을 엑스비디오에다가 추가로 올린 거예요. 구강 성교하는 영상을. 자, 그리고 2013년 10월 8일 9시에
자, 이 스즈키가 미카타 경찰서에 가서 스토커 상담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하는 거야. 경찰서에 가서 스토커 당하는데요. 그 남자가 맨날 집 앞에 서성이고요. 자꾸 메일로 저한테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요. 정말 그 남자 때문에 미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자,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아침 10시 반에 그 피해자는 시즈키상은 고등학교를 가요. 학교를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평범하게 수업을 들어요. 자, 그리고 아침에서 낮에 걸쳐서 경찰이 일단은 이 시즈키상의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 경찰이 이케나가한테 전화를 계속해요. 3번을 전화를 했지만 전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케나가 핸드폰으로 음성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둬요. 뭐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라든지 이제 뭐 그런 메일을 남겼겠지, 음성 메일을. 자, 그는 먼저 스즈키하고 그 교제하는 그 성적인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일단 비공개로 유포를 했어. 근데 아직 그때는 세간에 밝혀지지 않았을 때야. 그리고 사건 당일날 이 남자애가 기다리다 못해 창문을 통해서 스즈키 방에 침입을 합니다. 말하면 소름 끼쳐. 씨. 그리고 이 이케나가는요, 스즈키 상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옷장 안에 숨어요. 옷장 안에 숨어. 소름 끼치지.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스즈키상은 3시 반에 수업이 끝난 뒤에 그냥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교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4시 반, 오후 4시 반에 미카타 경찰서에서 이 스즈키짱에게 잘 들어갔습니까? 라고 이제 확인 전화를 해요. 지금 잘 있냐고, 문제 없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즈키상은 그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집 앞에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안 온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해요. 그때 이미 집안에는 이케나가가 집안에 있는 상태였지. 그럼 얘가 어떻게 창문을 타고 들어갔냐? 얘가 한 2m 높이에 설치되었던 그 에어컨 있죠? 에어컨 그 밖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 있잖아. 그 실외기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스즈키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그 에어컨 그 설치해 놓은 걸 밟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즈키짱 방 옷장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이거 더 소름 끼쳐. 무려 6시간 이상을 그 옷장 안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오 마이 갓. 6시간을 그 옷장 안에 숨어서 기다리고, 얘가 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언젠가 오겠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죽여버리게. 자, 옷장 안에 숨어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 옷장을 치면 자기 친구랑 카톡을 한 거야. 이렇게 라인을 한 거야. 연기 소름 끼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남자 이케나가가 자신의 친구와 주고받았던 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5개 라인 문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왔어요. 시큐, 다스케테 호시, 다스케테 호시 코토가 아루. 헨지 구다사이, 히토구나라 헨지 시테요. 이게 뭐냐면,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도와줄 일이 생겼어. 헨지 구다사이, 답장 좀 해줘. 키도쿠나라 헨지 시테요. 야, 읽었으면 좀 답장 좀 해. 이런 카톡을 자기 친구한테 보내요. 자, 두 번째 카톡이 아니라 라인을 보내요. 두 번째 라인의 내용입니다. 자, 오후 2시 13분부터 이제 계속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지츠와 마다 니혼. 나 사실은 아직 일본이야. 훈기리 츠칸까라 카나리 스토카 스토카 지미타 코토 시테르. 자, 훈기리 츠칸까라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지금 되게 스토커 같은 짓 하고 있어. 스토커로 보이는 짓을 하고 있어, 나 지금. 이러면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도 알아. 마음을 딱 다 잡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지금 나 지금 되게 스토커 같은 로 보이는 짓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노 츠모리와 나깠단다けど, 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뭐야. 나냐까냐데, 오시레오 나까. 오시레노 나까라고 보내. 제 친구한테 거기 그래. 나냐까냐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나 지금 옷장 아니야. 씨. 오시레노 나까라고 지가 친구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따이께도, 히토가 이때 내라레나. 나 나가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어. 씨. 18분에 계속 라인을 보내는 거지. 普通に出ようとも、普通に出ようとも、鉢合わせしたら終わってまう。いろんな意味で。그냥 보통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 맞닥뜨리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나. 여러 가지 의미로. 라고 라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옷장 안에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지금 옷장 안에 있었고 누군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려고 해도 그냥 내가 보통 그냥 나가려고 하면 만약 걔랑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집에 있는데 옷장 안에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질려하겠지. 그리고 자기도 이게 범죄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얘는 이미 옷장에 들어가 있을 때 사시미를 구입해서 품 안에 품고 있는 상태였어. 15cm가 되는 그 사시미를.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도 약간 좀 이렇게 망설였던 건지 아니면 친구한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보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라인 보여드릴게요. 다음 라인입니다. 자, 마다 리스크와 세워이타쿠나인다. 자, 나 아직 이 리스크를 짊어질 수 없어. 나 아직 이 리스크를 나 책임질 수 없어. 책임지고 싶지 않아. 카미사마, 한세 시대를 너데 나스케테 구다사이. 신이시여, 제발 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라인을 보내요. 또라이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옵니다. 자, 뭐라고요? 사이야크, 최악, 산지강마에는 오래 시네. 3시간 전에 나 죽어라. 3시간 전에 나 정말 죽었으면 죽어 막 이런 뜻이에요. 시내가 죽어 이런 뜻이거든요. 올해는 남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뜻이에요. 3시간 전에 나 죽어버려 이런 뜻입니다. 자, 뭔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라인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라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찌미다와 이게 뭐냐면 뭐 막혔다, 막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뭐 치달았다, 외통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찌미다와가 뭐야? 큰일 났다. 뭐 직역 안 하고 이렇게 내가 통역을 하게 되면 끝났다. 지금 나 완전 지금 다 사방이 막혔어.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막다른 곳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피해자는 일단은 이 스즈키 상이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를 맞추고 이 남자가 튀어나와요. 왜 나왔는지 알아? 이 경찰이랑 통화하는 걸 이 남자가 들은 거야. 이케나가가 들은 거야. 얘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 알았어. 경찰이 잘 들어갔으니까 네, 잘 들어갔어요. 오늘은 그 사람이 없었어요. 네, 오늘은 아마 뭐 그런 게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통화하는 걸 이케나가가 이 옷장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서 옷장으로 뛰어나와서 스즈키를 붙잡습니다. 이 스즈키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문 앞까지 나갔으나 결국 그 대문 앞에서 이케나가에게 목과 배에 칼이 수차례 찔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6시 29분. 자, 일본에 어떤 그 인터넷 채널이 있어요. 그 ECH라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예요. 어쨌든 이 ECH에서 이 이케나가가 이 여자애를 죽인 뒤에 이미 몸에 피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 X비디오 있잖아. 비공개로 올려놨던 거 있죠. 그거를 공개로 바꾸고 그 URL 있죠. 그 주소를 복사해서 막 올리기 시작해요. 인터넷에. 그리고 자기가 이 여자를 왜 죽였는지 살해 동기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그 여자와 성교를 나눴던 거, 성관계 나눴던 거, 그 여자의 이 피해자의 속옷 사진 등 성관계, 구강 성교하는 영상 등등등등을 막 올리기 시작해. 그거는 정말 빠르게 퍼지기 시작해요. 자, 그거를 제가 사진을 이 남자애가 올렸던 거를 모자이크 처리된 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요. 실제 X비디오에 그 올려져 있었던 그거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봐봐. Man 20 years old from Mitaka, Jap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1살짜리 남자가 미카타,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미카타라는 곳에서 올린 사진이다라면서 이 여자, 이 스즈키상의 이런 영상들을 올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 스즈키상의 속옷 사진이라든지 이런 좀 야하게 입고 찍은 그 남자와 교류했던 그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 으아 왜 안 갖고 왔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정말 그건 너무 치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안 가져왔어요. 그게 안 가져오는 게 인간이라면 그걸 안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진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31분에 신고를 받았어요. 경찰이. 그리고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이케나가는요. 한 12, 신고 당한 2시간 뒤에 사건 현장에서 얘를 죽인 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바로 긴급 체포를 하죠. 체포 당시에는요.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또한 그 근처 잡힌 부근에서는 피가 묻은 윗도리 그리고 피가 묻은 가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었던 흉기가 나중에 추가로 발견돼요. 자, 그 당시에 스즈키가 어떻게 어떤 부위를 찔렸나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바로 여기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 부분과 배 부분이 한 4군데에서 5군데로 계속 찔려 있어요. 그래서 소녀는 결국 여러분 여기 알죠? 여기 막 동맥 막 이런 거 흐르면 여기 목 한번 잘못 끄면 피가 엄청 나와요. 그리고 배를 여기를 막 4번, 5번을 찔렸으니까 피가 엄청 뽑아져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소녀는 과다출혈로 숨을 거둡니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40분이자 체포 31분 전에 사건 당일 6시 29분쯤에 이 동영상이 게시가 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니? 얘를 죽인 다음에 복수를 하려고 너는 죽어서도 내 거야. 이러면서 영상을 다 퍼뜨린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빨리 퍼지잖아. 또 미성년자니까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 그리고 그 엑스비디오라는 그 사이트가 남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동을 주로 보시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또 퍼나르고 유튜브에 다 퍼지고 막 어떤 사이트 인터넷에 다 퍼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여자가 죽어서도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은 거야. 자, 해당 동영상은 지금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동영상이 다시 게재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경찰이 잘 단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자, 2013년 10월 10일 8시 10분에
토마스는 결국 살인죄 그리고 주거 침입죄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2일은요. 이 스즈키상의 장례식이 치러져요. 그리고 2013년 10월 29일 날 이 남자는 살인 주거 침입의 혐의로 결국 기소가 됩니다. 자, 이 남자애가 당시에 검찰로 이제 송치될 때의 영상이에요. 제가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현재 그때 당시에 매스컴 보도에서 이 엑스비디오에 이상한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어. 보도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로 몰릴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전부 다 그 사진 다 퍼뜨릴 거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웬만하면 쉬쉬하면서 보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퍼진 언론 그 소문이 점점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럼 그 대신에 얘가 이제 그걸 좀 쉬쉬하는데 일단 퍼져버린 소문은 어쩔 수 없고 그 대신에 용의자 토마스가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 약간 걔 좀 이상했다. 라는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따와서 약간 얘가 현실 세계랑 약간 좀 애니메이션, 얘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 그 애니메이션 세계와 현실 세계 구분을 못했다. 약간 좀 혼동한 것 같다. 약간 오타쿠였다. 라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런 인터뷰 영상을 계속 이렇게 퍼뜨렸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살인사건을 가져와도 그런데 내가 진짜 이거 사건 조사하면서 이 여자애가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아까웠어, 진짜. 자, 여기 보시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사이트들에 이 여자에 대한 영상이 막 일파만파 퍼진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거를 퍼다 나르는 거야. 야, 이 여자애가 이 남자랑 뭐 했대. 사귀었대. 근데 이 새끼가 여기다 올린 거야. 겁나 웃기지. 막 이러면서 이걸 막 다 퍼다 나른 거야. 자, 이케나가 검거되고 나서 경찰은 바로 엑스비디오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 남자의 계정과 영상을 몽땅 삭제했어요. 그런데도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하는 거지. 이미 고인이 돼버린 이 소녀의 영상과 사진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ECH라는 그 사이트에서 한참 난리가 났었지. 난리 났어. 거기는 뭐 하나 걸리면 정말 완전 진짜 개 뜯어먹듯이 진짜 완전 다 달려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일베 사이트와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긴 되게 자극적이고 막 흥분시키고 막 사람 누구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 어쨌든 이게 ECH에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가엾게 죽었잖아. 이 소녀가 너무 억울하게. 거기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친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체 사진이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이케나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케나가한테 보낸 그 행위를 욕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케나와 함께 찍었던 구강 선교나 성적인 영상들의 사진이 퍼지면서 이 스즈키상에게 좀 안 좋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미성년자가 어떻게 그런 사진을 보낼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어린애가 남자랑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정말, 막 이러면서, 이런 댓글 달았어요. 이 여자가 그때 연예계 활동을 막 시작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역시 연예인은 더러워. 막 이러면서 정말 못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렸었대. 그리고 ECH에 이 성적인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동영상을 보고 바로 이렇게 저장한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 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정상만 있겠어. 또라이도 있고 사이코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저장한 일본 사람들이 고인을 사망한 이 여자가 사망한 것과 더불어 사실 이 여자의 고3이래. 비성년자야. 야, 그래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은 것보다 어떻게 야 우리 아동 포르노 그거 소지법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아씨 경찰 잡히는 거 아니야? 씨. 아씨 이러면서 이 죽은 고인에 대한 가슴 아프다는 댓글이 아닌 자기가 경찰에 잡히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댓글만 쓰도록 했대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줄 거예요. 이거 제가 더러워라고 전환시켜놨어요. 제가 이 사진을 더러워라고 전환시켜놨는데 제가 이 너무 못된 글들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갖고 왔어요. 너무 정말 읽을 수가 없는 댓글이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오이시소나 맛있어 보이는 아리가또 라고 되어있어. 이거는 그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여성의 성기를 너무 저렴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는 아리가또 고마워. 이마까라 지꾸리 타노시미마스. 지금부터 아주 편천히 제대로 즐겨줄게요. 그 영상 밑에 단 댓글이야. 그래서 근데 어떤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10代でこれから楽しいことがいっぱいあっただろうに. 자, 10대니까 지금부터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못 들어본 줄 알아? 키레이 데스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게 뭐냐면 아나타노 오망 시다요 이러면서 이것도 여성의 성기 부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예쁘네. 너의 그곳을 하는 댓글이야. 그러니까 이런 미친 사람들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패드립을 한 거지. 패드립. 그리고 막 이 여자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댓글들. 그러면서 어떤 댓글에는 한국 사람도 막 까기 시작한 거야. 우익 있잖아. 우익. 혐한. 야, 쟤 뭐 필리핀이랑 한국 혼혈 아니야? 야, 쟤 한국인이랑 필리핀 혼혈이래. 역시 한국. 구려. 막 똥 먹어라.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친 거야. 얘가 필리핀과 한국의 혼혈이라고. 그래서 막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 이제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우리 아이는 정말 정숙한 아이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댓글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나 그리고 자꾸 이 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막 그 구강 선교를 하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막 성적인 영상들이 막 넷에서 인터넷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너무 불쌍하다라는 사람들보다는 아니 미성년자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보다 이 여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대. 물론 그 사이트가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여배우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던 이 여고생 너무 예쁜 나이 17에 어쨌든 무참히 살해한 이 미카타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이케나가는요. 결국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 어떻게 딸을 그렇게 미성년자를 죽이면 일본 법은 약간 미성년자를 죽이거나 미성년자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밖에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피해자의 가족이 항소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에 이 스즈키의 어머니가 이제 영상으로 남겼던 그 글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コメントを出した。懲役22年では追起訴の画像投稿行為をきちんと処罰したことにはなりません。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역 22년은요. 추가 기소에 영상을 올린 행위를 제대로 처벌했다고 볼 수가 없어. 자, 제대로 고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사람을 죽여놓고 영상을 또 올렸잖아. 그리고 告訴という辛い選択をした私たちには全く納得できません。
자, 고소라고 하는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과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키나가의 변호사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22년은 너무 길어요. 22년 너무 길어요. 아니 원래 약간 살인은 15년 정도 판결이 보통인데 이 20년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요. 살인죄와 주거 침입죄만 해당했어. 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복수 포르노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얘가 영상을 사이트에 올린 건 추가돼 있지 않았었거든. 그냥 주거 침입과 살인죄에만 얘가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포르노 올렸던 이 영상을 올렸던 거에 대한 그 기소는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와 주거 침입죄만으로 22년 너무 무겁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야리나오시 재판이라는 게 시작돼요. 야리나오시가 뭐냐면 다시 하는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더 좀 얘가 이제 그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더 형이 길게 나오기를 바랬지만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2년, 징역 22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재판단은 이렇게 말을 해요. 피해자의 목숨을 처음에 1심 재판에서 20년 너무 길다라고 했던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도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22년으로 판결한다 라고 그때 당시에 말을 했어요. 자, 리벤지 포르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여놓고도 모자라서 그녀와의 나누었던 사랑을 나눈 그 영상까지도 다 사이트에 올려서 정말 죽은 다음에도 또 한 번 이 여자를 죽였던 거지. 거의 피해자를 2번 죽인 거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만큼 컸냐면 스토커 범죄가 그 당시에도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어느 나라나 스토커 범죄가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스토커 되게 법이 되게 허술하잖아요. 뭐 딱히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약간 현실이잖아. 일본도 그 당시에 그랬어. 그래서 스토커 범죄가 잇따르자 일본 국회에서 2000년 5월 달에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경찰청도 전국 도부연 경찰본부에 전문 대책반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 범죄는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2014년 11월 달에 사생활 성적 동영상 피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하나 생긴 거야.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 일본에는 지금 그런 법이 있어요. 사생활 성적 동영상 피해 방지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새로운 법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 남자의 지인이 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그 영상은 없어서 제가 그 캡처한 캡처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지인이 생각하는 이 남자애는 어땠는지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물어봤냐면, 도유 간지났다. 어떤 느낌의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했더니, 아니메노 조세코게, 온나코게.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성 어린 여자들 있지. 그런 종류의, 너 아래노 오타쿠, 저 오타쿠였대. 그래. 오타쿠였대. 오타쿠를 하고 있었대. 그런 애니메에 나오는 여자 아이들의 그런 걔를 좋아하는 오타쿠였대. 그리고 댄스とか 춤 같은 거. 그 춤 같은 거를 오보에때 오도땠다노데 댄스とかを오보에때 오도땠다노데 춤 같은 거를 기억하고 외워가지고 막 춤도 췄대. 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 춤추는 거 알아? 그만 어이 말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어. 여러분들 한번 오타쿠 분들의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되게 열렬하게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춤 같은 거 막 다 외우고 노래도 외우고 막 하는 게 있었거든요. 얘도 그랬대. 그런 애였대. 그러면서
매차 완전 되게 온나노코노 여자 아이의 비조조케. 비조조케가 뭐냐면은 그 미소녀들 그런 포스터. 비조조케의 포스터を그런 미소녀들의 그런 포스터들을 핫다리 또까 촛도 가왔다 히토 데시다. 이거를 막 벽에 붙여놓거나 하는 되게 좀 이상한 애였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오타쿠가 다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는 거야. 여러분, 오타쿠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타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애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남자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였어. 그리고 지인들 사이도 굉장히 알려져 있어. 근데 만화 좋아하고 오타쿠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만화 속에 나오는 여자 아이 주인공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여자들을. 그런데 현실 세계의 여자는 그렇지가 않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널 사랑해줄게. 넌 내 사랑을 받아. 평생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안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여자가 애니메이션의 여자 나오는 그 여자 아이들과 다르다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도 말했어. 왜 사진을 올렸냐고 했더니 이 남자애가 스즈키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요. 걘 내 거예요. 아무하고도 공유할 수 없어요. 제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영상을 올려버리면 많은 남성분들이 어떤 여자의 그런 야한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 여자를 막 이렇게는 하지만 여자로서는 그렇게 못하잖아. 좀 그러고 싫잖아. 내 여자는 안 그랬으면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줘서 이 여자애가 아무데도 죽어서도 나밖에 없기를, 내가 마지막 남자이기를 이제 그렇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상 도라이 중에 도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살아생전에 스즈키 양이 찍었었던 사진들이에요. 이 스즈키 짱을 보시면 몸도 너무 예쁘고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안 예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진 모음집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근데 이 스즈키 짱이 얼굴만 예쁜 건 아니었어요. 스즈키 양은 학업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대요. 그리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영어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예쁜 백치미가 있는 여학생이 아니었고 얼굴만큼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이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뻤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연예 기획사의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화와 민영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일본의 그러니까 현역 연예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미래가 촉망되었던 미소녀 스즈키짱. 자, 그녀의 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뭐 영상을 만드는 일은 하시고 어머니는 화가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극작가세요. 자, 극본 작가이자 연출가이자 각본가죠. 자,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쿠라모토소라는 분입니다. 자, 쿠라모토소 할아버지가 담당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북쪽 나라에서라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자기 할아버지 영화에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녀는 차가운 방이라는 2010년도에 일본에서 개봉했었던 스메타이 헤아라는 영화에도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2012년 4월에 후지TV에서 했던 드라마 아사히 미츠히코라는 그 드라마의 44탄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스즈키짱이 나온 영화나 드라마를 설명하는지 좀 눈치채셨나요? 제가 스즈키짱이 나왔던 영화의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스즈키짱이 살아생전에 얼마큼 예뻤는지, 어떻게 자기 꿈을 꿈꿔왔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本物のバイリーナに初めて会っちゃった。だったの。もう今は引退。宮野先生が
あの子うちの生徒だったんだよ。 자, 쯔메타이 헤아라는 이 티저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영상은요. 그 2012년 4월에 후지TV에서 있었던 아사미 미즈이코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자, 맨 처음에 그 가부키를 추는 한 학생이 나와요. 여학생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스즈키짱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춤추고 있는 이 친구예요.ママスミの舞台をあんなに楽しみにしとったのに。ご主人はずっとガノ銀行にお勤めだったんですね。その前おじいちゃんは何があったん？すみ嘘やんな。嘘やろ？すみ嘘やろお母さん。嘘やろお父さん。嘘やろ嘘やなお母さん。お父さん。早く犯人捕まえてね。ますみちゃん、おばあちゃんもそれまでは死ねんわ。おばあちゃん。あなた私からもお父さんかてあなたに捕まえてほしいと言っとるわ。家のことやお寺さんのこと私がやるさけん。お父さんに早く報告させてくださいね。 자, 여기까지 보실게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뭐, 조연이지만, 그래도 되게 여러 군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17살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너무 예쁜 나이에 그녀는 꿈을 향해 만개하지 못하고 꽃을 채 피담한 채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막 되게 엄청 되게 재능이 많은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스즈키 양의 부모님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처음으로 나왔던 공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너무 괴롭고 슬픕니다. 저의 딸은 소중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떠났고 지금은 신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저 딸을 편안하게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몇 줄 안 되는 이 코멘트만 들어도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 아픈 심정이 저한테까지 와닿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연인 사이이지만 이런 성관계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웬만하면 공유하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상이나 사진은 여성분이 갖고 있는 걸 저는 더 추천해 드립니다. 굳이 그런 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시다고 하면.
연인들이 헤어질 때 인격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자가 범인이니까 남성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 남자의 인격은 여자와 헤어질 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든 여자든 남자든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한 남자의 집착적인 사랑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커 짓으로 너무 예쁜,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서, 나는 솔직히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오늘 사건을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예쁘고 또 고등학생밖에 아직 안 됐고 이제 갓 성인이 되려고 했던,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했던 나이에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셨잖아요. 사랑을 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 혹은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가끔은 편하게 놓아주어야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을 했던 그대, 헤어질 때도 사랑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상대방을 떠나보내주시는 것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른다운 성숙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기묘한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K짱은 여기서 안녕할게요. 자, 미나상 오야스미나사이.